참 시장이 힘들고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도 또 시간은 갑니다. 시간은 가면서 이벤트들 또 지나가고 다만 새로운 이벤트가 또 생긴다는 게 함정이긴 한데 이런 나오고 있는 불확실성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시장의 전망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무역협상 결과가 나왔으니 이것도 한번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굵직한 게 한번 훅 지나가고 나면 다시 한번 좀 펀더멘털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단어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스몰이 아니라 미니다. 네. 그걸 또 넘어서 마이크로다 이렇게까지 네. 표현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정치 이슈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반응을 놓고 보는 게 옳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 시장에서 보이는 모습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실적도 좋고 무역 분쟁 이슈에서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는 생각이 되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IT 업종이 전체적으로 그럴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너무 시초가가 셌나 봅니다. 지금 음봉이 날라고 하고 있고 예.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에서 사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만 원이란 벽에서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한풀이같이 개인 분들이 좀 이렇게 물려 있었던 분들이 던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과연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IT 업종 이외에 다른 업종 쪽으로 확산이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한번 이 마디 가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라운드 넘버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5만 원대에서 걸린다 해가지고 이게 끝나는 시세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한번 눌려줄 때 또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훼손된 그런 펀드멘탈 같은 경우가 많아서 종목들이 좀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흐름 자체가 상승 추세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고 업종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그것들이 회복이 된다라기보다는 이런 IT 업종 쪽이 좀 주도를 해 나가면서 오늘 이렇게 5만 원에서 좀 밀려주면서 음봉을 보일 때 다른 업종 쪽으로 좀 이렇게 매기가 확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좀 회복이 나타나면서 순환매가 도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마이크로 딜이다 뭐 이렇게 폄하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하한선을 최악의 경우를 이제 바닥을 보여줬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 측면에서는 워낙 그리고 지금까지 시간을 오래 끌어왔었던 사안이다 보니까 기대감도 높은 것이 사실이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참 갖가지 신조어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의 반응들을 봤을 때는 여기서 다 끝났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거래 대금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수급 상황이 약간 좀 확신이 안 서는 걸 빼고서라도 상대적으로 코스피의 수익률을 보자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예전에는 워낙 막 괴리가 컸었잖아요. 또 지금은 어느 정도 따라가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상반기에는 사실 코스피 쪽에 대해서 안 좋게 대하는 걸로 좀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경우냐고 하면은 선물로요. 코스피 선물은 팔고 나스닥 선물을 사고 네. 이렇게 하면은 그 갭이 자꾸 벌어지니까요. 예. 차익 거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수가 아무리 높아도 부담 없이 매도를 할 수가 있었는데 낮아도 또 매도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게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익이 안 납니다. 그 네. 전략으로. 그래서 한번 제가 몇 번씩 과거에 1분기 지날 때, 2분기 지날 때 표를 만들어 본 그래프가 있는데 그걸 이번에 좀 8월 26일 상승기로 확장을 해가지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8월 26일 저점을 만든 다음에 상승하는 그 구간에서 위에 일본식 봉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코스피 지수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이 나스닥. 저건 또 미국식 봉이라고 그렇게 해서 일부러 저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구분이 네. 가게끔요. 지금 자꾸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4%에서 6%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보통 실적 시즌이 끝나고 또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반등을 나타낼 때는 항상 우리가 강했었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저 한번 시세가 쭉 난 다음에 지금 가운데 있는 빨간 박스권 저런 조정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또 많이 내렸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조정을 받을 때도 저게 9월 달 후반부죠. 근데 그때도 그렇게 수익률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그 박스권,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된 날이 저 빨간 양봉인데요. 예. 저 때도 실적 시즌이 보통 시작하면 우리가 좀 수그러들었었는데 지금 전혀 수그러드는 모습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들어서면 보통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그것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롱숏 전략을 할 때 이머징 마켓 쪽을 숏 전략을 하고 미국 쪽을 사는 그런 전략들이 계속 나타났었고 상반기에 지속이 됐고요. 만약에 업종으로 본다면은 뭐 반도체를 매수하고 코스피를 매도하는 그런 롱숏 전략이 가능했었는데 아직도 반도체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 실제로 거래를 해보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선물을 매수하고 뭐 코스피를 매도하는 그런 경우는 아직도 수익이 나고는 있지만 나스닥 쪽하고 코스피 쪽의 상대적인 수익률을 실제로 거래를 해보면 수익이 안 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은 코스피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게 왜 그럴까? 이걸 좀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나 실적 턴어라운드 때는 항상 우리가 좀 앞서 나갔었던 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본다면 경기 측면에서는 아직 턴어라운드 쪽이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턴어라운드가 저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반도체 쪽이 코스피를 좀 앞서가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코스피가 나스닥을 비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에서는 IT 위주의 전략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효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삼성전자가 5만 원 들어섰다가 다시 밀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단기 시세의 마무리다. 하지만 중기 시세의 마무리를 보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기가 반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MSCI 보통 글로벌 선행지수를 놓고 봤을 때 지난주에 나온 자료들, 그러니까 2달 전 자료죠. 그러니까 10월에 발표된 거니까 8월에 그 선행지수를 놓고 보더라도 MSCI 쪽에서 집계하는 선행지수는 아직도 경기 위축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갑자기 확 달라지고 있는 것이 경기 쪽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기업 실적의 턴어라운드 정도 관점에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이 IT 기업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또 순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다시 MS를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위로 올라서서 1, 2위가 다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사실 누가 1등하고 누가 2등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IT 기업이 다시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그 점을 좀 보자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를 2분기 실적에서 나타냈었는데 이제는 애플도 다시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타 업종들, 그러니까 여타 업종의 대표 종목들 예전에 2분기 때는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나 하니웰이나 뭐 디즈니, 펩시 이런 종목들이 같이 상승을 해서 시장을 끌고 나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우리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았었는데 예. 이 종목들이 모두 다 지금 상승 추세를 이탈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이 우리보다 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이유도 또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미국 시장하고 중국하고의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면서 이렇게 추세를 이탈한 종목들이 과연 다시 돌아서면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좀 시장이 돌아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그러한 모습까지 확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상승이 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수가 모두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약간 아직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힘들 때도 뉴욕 증시가 버텨준 이유는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유통 쪽이나 콘텐츠 그리고 유틸리티 쪽이 받쳐주다 보니까 뉴욕 증시는 괜찮았고 우리들은 좀 흘러내렸었던 건데 지금 뭐 기술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런 성장주들이 강세를 기록한다면 뭐 뉴욕 증시도 그렇고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좀 반대로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그럼 지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IT밖에 없는 것인가? 물론 뭐 실적 확인을 더 거치기는 해야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 본다면은 뭐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것이 조선이나 뭐 정유 이쪽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예. 사실 그건 이제 순환매가 좀 돌고 중국하고의 무역 분쟁이 어떻게 해소되느냐에 따라 또 얘기가 틀려질 테니까요. 모든 게 해소가 된 게 아니라 뭐 마이크로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급등락은 또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조선주는 좀 의견이 다시 분분해지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우리 쪽만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물론 전망이 좀 괜찮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그것이 IT 업종하고 비교할 만큼의 그런 모습인가라고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도체하고 더불어서 지금 자산시장 쪽에서 중심을 구축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하고 더불어서 이 부동산 쪽에 그러니까 리츠 관련주죠. 이쪽을 예. 한번 더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미국 쪽의 리츠를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6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한번 쭉 시세를 낸 다음에 한번 좀 접어주는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지나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다시 신고가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미국의 채권이나 부동산 지수 또 상업용 주구용 리츠 ETF 수익률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까만 선이 지금 금리입니다. 채권 ETF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고 가격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이 부동산 지수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상업용 리츠고 지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저런 그린색의 주거용 리츠가 지금 다시 신고가를 앞서 나가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리츠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채권이 하락을 하면서 채권 그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자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세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신고가를 내고 있다라는 것과 연관이 되는데 이전하고 틀려졌다라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이 신고가를 내면서 흘러오고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냈던 거하고는 약간 틀린 점이 금리 하락의 효과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리츠 쪽의 수익률이 저렇게 또 상대적인 수익률을 계속 이어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이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은 단순히 배당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주거용 말고 업무용으로 놓고 봤을 때도 그때 업무용이 4차 산업화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고 또 그 리츠 업무 자체가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하고 연결이 됐었듯이 이제는 주거용 쪽으로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쪽하고는 저게 직접적으로 비교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미국이 20%씩 넘는 그런 리츠 수익률이 나타나는 거하고 우리 리츠하고도 비슷한 수익률은 나타나고는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리츠가 워낙에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저렇게 신고가를 내고 있는 것이 IT와 더불어서 또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리츠 수익률도 저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자산 시장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돼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른 얘기도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나서 리츠 얘기 나온 김에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국내에서 롯데 리츠 있지 않습니까? 청약에만 한 4조가 넘게 몰렸대요. 이쪽 국내 리츠 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면? 결국 시간이 모자라서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렇게 공모 자금이 모일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4조 7천억이나 몰리고 과연 이게 흥행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쪽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배당 수익률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한 6%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가 배당률로 놓고 보면은 이게 5천 원에 공모를 했는데 시가 배당률 4%, 연말에 4% 정도 배당을 놓고 본다면은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 한 7,500원까지의 수익률을 생각을 하고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공모주 쪽으로 들어온 자금들은 좀 보수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지금 배당도 최악의 경우 배당을 노리는 투자가 되겠지만 리츠 같은 경우에 배당 수익률 말고 차후에 우리가 이제 신규 상장하는 공모주들이 또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예. 이번 리츠하고는 틀리게 다른 또 오피스텔이나 여러 가지로 좀 발전되는 리츠 시장의 공모주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 리츠 쪽에서도 투자할 기회가 나타나지 않을까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고수익 자산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